미미님들 전시 보러 다니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북 삼청동 일대 한번 쭉 훑어봤고, 강북이라는 데가 이제 서울의 구도심이라서 이쪽에 미술의 심장부가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전국에 800개 갤러리 중에서 120개가 이 종로구에 몰려 있고요. 갤러리 매출도 이쪽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보다 먼저 왜 갤러리들이 여기로 들어서게 됐나 더듬어 보면 미술관, 박물관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삼청동 라인, 그다음에 경복궁을 사이에 두고 서촌에서 쭉 내려오는 또 광화문 라인, 그래서 이번에는 경복궁에서 내려오는 광화문 라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은 미술관 관람이 핵심입니다. 작은 듯 하지만 내실 있는, 진짜 실속 있는 알짜배기 미술관들이 여기 모여있기 때문에 파워풀한 기업 미술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림미술관 가보겠습니다. 경복궁역 인근이 서촌인데, 이 서촌에 미술과 관련된 아기자기하고 멋스러운 디자인샵들이 많이 생기게 된 원동력을 짚어보자면 나는 대림미술관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대림문화재단이 1995년에 만들어져서 30년간 지금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미술관입니다. 우리가 전시 인기 때문에 줄 서는 전시, 오픈런 해서 도로까지 길이 이어지는 거, 대표적인 게 간송미술관, 그리고 바로 이 대림미술관이었습니다. 대림미술관이 이번에 문화재단 30주년 전시를 맞이해서 특별히 무료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예매도 잘 안 되던 전시를 지금 공짜로 볼 수 있는 기회니까 꼭 챙겨보시면 좋겠는데요. 전시 주인공은 페트라 콜린스. 페트라 콜린스는 우리 젠지들의 감성을 강타한 그 젠지 감성의 사진을 만든 바로 그 선구자적인 작가입니다. 대림미술관이 그동안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왔다면 이 페트라 콜린스는 이 동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 셀럽이죠. 이제는 8월 29일에 전시 개막했고 12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특별히 무료 전시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대림미술관 자체가 일상이 예술이 되는 미술관을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디자인과 사진 전문 미술관으로 시작했는데, 그렇게 경계와 영역을 순수 미술에만 가두지 않고 넓혀갔던 그 미술관 정체성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페트라 콜린스가 찍는 이 사진들, 보통 우리가 인스타그램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인데, 대림미술관 그리고 자매미술관인 디뮤지엄까지 전시 감각이 너무 좋습니다. 이 전시장도 단순히 걸려있는 타인의 작품을 구경꾼처럼 보는 게 아니라 작품 속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세화미술관으로 넘어갑니다. 대림미술관에서 사실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곳에 세화미술관이 있습니다. 오가다가 보시기도 했었을 그 세문안로에 망치질하는 사람, 해머링맨이 서 있는 바로 그곳 세화미술관입니다. 태광그룹이 운영하는 이 세화미술관은 파리를 무대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티브 듀오 2명이 한 팀으로 일하는 노노탁 스튜디오의 국내 첫 개인전을 엽니다. 하반기 특별전이고요. 30일부터 12월 말까지 열립니다. 노에미 쉬퍼라는 이제 비주얼 아티스트, 타카미 나카모토라는 이 사운드 아티스트, 이 두 사람이 결성한 2011년부터 시작된 팀입니다. 이 두 작가는, 노노탁의 두 작가는 2011년 파리에서 벽화 프로젝트가 진행됐는데 그때 협업한 것을 계기로 함께 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사람은 비주얼 아티스트, 또 한 사람은 빛과 소리를 만드는 사운드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이들이 힘을 합치니까 공간 전체를 창조할 수 있게 된 그런 것이었죠. 지난 10년 넘게 이어온 그들의 작업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노노탁, 그동안 몰랐으면 이번에 알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만나게 될 작가들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제 데이드림이라는 퍼포먼스와 이제 소리, 보는 것 다 합쳐진 작품들 만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작품 속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미미님들만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 전시 티켓 20장을 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리고 사진으로 보더라도 그 감동 느끼시기 힘드니까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강북이 좋은 이유는 걸어서 옮겨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화문 세종대로를 건너면 일민미술관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신문사 건물이기도 한데 여기 신문박물관도 있고 일민미술관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8월 22일 날 개막한 전시 10월 26일까지 이어집니다. 형상회로 동아미술제와 그 시대. 사실 동아미술제, 동아일보 이러니까 내가 타 언론사의 전시를 얘기하는 건가 이런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큰 틀에서 한국 근대미술이 현대미술로 성장해가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미술 시상식 그리고 미술제 있었습니다. 1980년대가 되면서는 좀 더 추상에서 벗어나서 형상이 있고 구상적인 작품들의 한 줄기가 형성이 되고 또 한쪽에서는 마치 미국에서는 팝아트가 있었다면 한국에서는 민중미술이라는 또 한국 특유의 또 예술 장르가 또 커 나갑니다. 그 중에서 이 형상회로라는 이번 전시가 주목한 것은 바로 그 형상미술. 우리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풍경, 정물, 인물을 그림으로써 또 어떤 시대 정신을 얘기하고자 했는지를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이 전시가 윤율리 학예실장이 기획을 했는데 마침 9월 3일 개막해서 7일까지 열리는 키아프 서울의 특별장 큐레이터이기도 합니다. 형상미술이라는 게 이제 구상미술과 추상미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형상이라는 거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이고 가끔 이미지가 너무 현실을 압도하는데 실제 형상이라는 건 뭔가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볼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갈까 북쪽으로 갈까? 참고로 북쪽으로 가면 자하문로를 통과해서 평창동 쪽으로 가다 보면은 토탈미술관에서는 이번 프리드 위크를 준비하면서 유니폼이라는 기획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 옆 누크 갤러리에서는 한국화의 거장 유근택과 정용국 작가님 2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용산 한남 라인으로 가겠습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이제 서울역 방면 남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용산 한남 라인. 사실 용산의 중심은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지금 K-팝 데몬 헌터스 캐대언 때문에 미술관이 너무 꽉 차 있습니다. 특히 새나라 새미술, 우리 미미상인 채널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조선 전기미술을 총망라한 새나라 새미술 전시가 8월 31일까지만 열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었는데요. 그 뜨거웠던 관심, 이번 아트위크 기간에는 조금 더 미술, 현대미술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은 패스하고 신용산역에 있는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으로 가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에서 이번에 또 놓치면 안 될 전시 열고 있습니다. 미국 출신의 추상미술가 마크 브래드포드의 전시입니다. 1961년생인데 아시아 최대 규모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닥 전체가 작품이어서 그냥 그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하실 일이 생길 텐데요. 2021년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에 들었습니다. 예술가가 이 정도 위상을 차지할 정도면 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마크 브래드포드는 거리에서 수집한 이런 전단지나 신문지 같은 도시의 산물, 일종의 쓰레기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겹겹이로 쌓고 또 긁어내고 또 찢어내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사람만의 대형 추상회화를 만들었습니다. 인종 문제, 계층 문제, 도시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추상적으로 다뤘다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크 브래드포드는 사회적 추상화를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한 그의 특별함 때문에 이 작가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의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이번에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 전시에서는 특별히 제작한 신작 시리즈 폭풍이 몰려온다라는 작품을 비롯해서 회화, 영상 설치까지 한 40점 정도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런 검은 지구, 와, 이런 거 되게 감동적이고 이 바닥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그 바닥을 밟으며 감상한다는 것도 색다른 경험일 것 같아요. 자, 이제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에서 마크 브래드포드 전시를 봤다면 아직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을 떠나면 안 됩니다. 1층에 세계적인 슈퍼스타 무라카미 다카시가 있습니다. 세계 최정상 갤러리가 가고시안 갤러리입니다. 개고시안이라고도 하고 거고지언이라고도 하는데 표기법은 다양해도 가고시안 이름만으로 그냥 모든 걸 압도할 수 있는 세계 탑 갤러리입니다. 아직 한국에 입점하지를 않았어요.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빅3 갤러리가 가고시안, 하우저 앤 월스, 그리고 데이비드 주워너 갤러리인데 요 가고시안 갤러리는 특별히 프리즈 위크를 맞아서 팝업 전시를 개최합니다.
한국을 찾아오는 여러 미술계 핫피플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같은 전시인데요. 올해의 주인공은 무라카미 다카시입니다. 동시대 팝아트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알록달록한 색깔의 그 화려한 그 스마일 플라워를 비롯한 여러 작품들. 이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 1층에 캐비닛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이 아모레 퍼시픽 본사 사옥이라서 1층 층고가 거의 한 2, 3층 높이만큼 높거든요. 그 공간에서 압도적인 무라카미 다카시의 화려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9월 2일 프리즈 위크에 맞춰서 개막을 하고요. 10월 11일까지만 열리는 전시입니다. 한국에서는 2023년에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무라카미 다카시 전시가 열려서 그때도 또 줄을 엄청 서는 오픈런을 진 풍경을 펼쳐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2013년 삼성문화재단의 플라토에서 전시가 열린 뒤로 한 12년 만에 열리는 서울 개인전입니다. 무라카미 다카시의 여러 가지들 다양한 것들 한 번에 경험해 보면서 혹시라도 기분이 좀 꿀꿀했다면 이 전시 보고 나면 기분이 화사해질 겁니다. 용산 한남 라인 진정한 허브는 리움미술관입니다. 올해 리움미술관은 한국이 낳은 자랑스러운 현대미술계의 슈퍼스타 이불 개인전을 준비했습니다. 짜잔! 9월 4일 개막해서 내년 1월 4일까지 이어지는 전시입니다. 우리가 이불이라고 하면 여전사 이불 이런 얘기 하는데 제발 좀 그런 얘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가가 얼마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는지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 지점을 바로 이 전시가 보여줄 겁니다. 이불은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했고 그걸 또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지를 만날 수 있는데요. 전시 제목이 이불 1998년 이후라는 제목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변화하는 이불 작업의 큰 흐름을 조망하는데,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이불의 개인전이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불의 초기작에 집중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불의 1998년을 기점으로 한 전성기 작업들을 다양하게 정말 스펙타클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번 전시를 챙겨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전시 앞으로 세계 순회전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내년 3월에는 홍콩 미술관 엠플러스 뮤지엄에서 전시가 이어지고요. 2027년 하반기까지 해외 순회전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좋은 전시 한국에서 맨 처음 본다는 또 그런 즐거움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리움미술관 다 보고 나면 이 한남 라인의 본격적인 아트 투어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지. 이태원로를 사이에 두고 리움미술관에서 길을 건너면 현대카드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또 전시 맛집인데요. 이번에는 뭐 새로운 전시를 열기보다는 봄, 여름을 관통해서 쭉 이어왔던 전시를 9월 7일 프리즈 위크까지 이제 이어서 개최합니다. 지금의 주인공은 데이비드 살레라는 작가입니다. 신문 사파 같은 이미지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이제 현대인들, 현대사회의 전곡을 찌르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현대미술의 거장 데이비드 살레입니다. 이 동네가 사실 리움을 뒷배에다 둔 갤러리 스트릿입니다. 길 건너 리만 머핀 갤러리. 리만 머핀 갤러리는 사실 데이비드 살레의 전속 화랑이기도 한데요. 리만 머핀 서울에서는 테레시타 페르난데스가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미술상을 받은 이 작가, 100년 역사의 미국 미술위원회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라틴계 여성 작가이기도 합니다. 세라믹 큐브로 만든 이 벽면 설치 작품, 회화 작품 이런 것들 쫙 다 선보이는데 8월 27일에 개막을 했고요. 10월 25일까지 전시가 이어집니다. 리만 머핀에서 조금 더 걸어 내려오면은 페이스 갤러리가 있습니다. 페이스 갤러리에서도 역시나 상반기부터 이어졌던 전시 제임스 터렐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빛의 철학자, 빛의 마법사. 근데 예약이 어려워. 예약이 너무 안 되니까 전시가 프리즈 위크를 포함한 9월 27일까지 열립니다. 사실 예약이 잘 안 돼서 투덜투덜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끔 취소하는 티켓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대구에 거점을 둔 갤러리 신라가 한남동으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갤러리 신라가 이번에 자리를 옮긴다는 것도 한남동 아트 투어를 하실 때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계 에소시퍼 갤러리도 한남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갤러리 마톤에서는 최지목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 에스더 슈퍼와 가까운 갤러리 BHAK에서는 복킴 작가의 전시 열리고 있고요. 한남동만 돌아도 하루가 다 갑니다. 그래서 프리즈 때 한남 나이트가 있는 거죠. 한남동에서 또 핫한 곳으로 가나아트 하얏트 호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얏트 호텔 1층으로 옮겨간 가나아트 한남에서는 고영훈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자기와 다랑아리를 정말 생생한 극사실주의로 그리는 그 작품의 원조입니다. 고영훈이 원조이고 고영훈의 이제 아류급 후예 작가들이 이제 지금도 하랑 항아리들을 많이 그리고 있는데, 고영훈 선생님은 일찍이 이 극사실 화법으로 베니스 비엔날레에도 이제 출품했었던 거장입니다. 8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고영훈의 개인전이 가나아트 한남 하얏트 호텔 1층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즈 위크를 겨냥한 전시로는 9월 2일 개막하는 근대 추상미술가 이상국 개인전, 추상미술이 주는 또 묘한 잔잔한 따스함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가나아트는 평창동에 본관이 있는데, 평창동 가나아트 본관에서는 일본의 치오타 시하루 작가, 제2의 쿠사마 야요이라고 불리는 치오타 시하루의 개인전이 프리즈 위크까지 딱 열리고요. 그리고 평창동 가나아트의 이번 시즌 또 핵심 전시는 추상미술가 오수환 작가의 개인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오수환 개인전까지 기억해 두시고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남대교를 건너서 강남으로 가겠습니다. 강남도 청담 라인이 있고요. 또 코엑스에서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 또 대치동, 삼성동 뭐 이쪽 라인을 별도로 한번 챙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리즈 위크 때 을지로운 나이트, 삼청 나이트, 한남 나이트, 청담 나이트 이렇게 여러 나이트를 개최하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가 갤러리 밀집 지역이 여러 군데 포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청담 나이트, 청담 아트라인의 시작은 신세계 갤러리로 가겠습니다. 명품 거리에 분더샵과 같은 건물에 있는 신세계 갤러리. 60년 전통의 신세계 화랑이, 그러니까 1963년에 개관한 그곳의 전통을 계승한 신세계 갤러리가 이번에 큰 전시 준비했습니다. 사실 올해 크리스티나 필립스의 기획전이 없어서 다소 화려한 전시가 줄었다라는 인상 가지실 수 있는데요. 그 허전한 마음 신세계 갤러리에서 달래시면 됩니다. 게다가 미미님들을 위해서 전 세계 유일의 한정판 굿즈 에코백을 딱 10개 준비를 했으니까 이벤트 페이지에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신세계 갤러리는 프리즈 서울에 맞춰서 9월 3일부터 3명의 회화 거장들의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세계의 장면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살보, 그리고 안드레아스 슐츠, 헨리 알프탄, 이 세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호암미술관 전시를 통해서 또 우리 한국인들을 뜨겁게 달궜던 니콜라스 파티가 살보의 작품에서 무척 큰 영감을 얻었다고도 했었는데, 바로 그 살보, 본명은 살바토레 만조네라는 이탈리아 태생의 작가입니다. 1947년에 태어나서 201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원로 화가였고 작고 작가입니다. 16살이던 해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모사한 드로잉으로 이렇게 미술제에 참가할 정도로 일찍부터 두각을 보인 작가입니다.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는 일상적인 재료로 조금 전통 예술의 개념을 좀 이렇게 파괴하고자 했던 이탈리아의 아르테 포베라 이런 개념 미술에 빠져가지고 빵, 석탄, 거울 같은 이런 보통 우리가 미술 소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가지고요. 1972년에 제5회 카셀 도쿠멘타에 참가했었던 진짜 거장입니다. 진짜 영향력 있는 작가이고요. 베니스 비엔날레에도 1976년, 1988년 두 번이나 참가했던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70년대 이후로는 전환점을 가져와서 지금의 우리가 만나는 이런 밝은 색채, 단순화된 형태, 그러면서 그 안에 서로 다른 시간대라는 독특한 개념을 넣은 작품들 선보였습니다. 너무 좋은 풍경화들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한 명의 작가, 안드레아스 슐츠. 1955년생이니까 이제 원로 반열에 올라가는 중인 작가입니다. 독일에서는 아주 중요한 현대 회화 작가로 분류가 되는데요. 구상화를 그린 것 같긴 한데 약간 초현실주의처럼 뭔가 엉뚱해, 희한해. 그 기발하면서도 솔직 담백한 태도가 아주 매력 있습니다. 볼수록
빠져드는데 이를테면 착시 효과로 배치된 뭐 완두콩이나 뭐 제라늄, 뭐 약간 과장되게 집중받고 있는 소파 이런 것들 희한한 그림인데 이게 그냥 회화라기보다는 좀 개념적인 회화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우리가 이 회화, 페인팅 이러면 숭고하고 중요하고 거창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기대감을 깨기 위해 일부러 더 익살스럽게 그리는 게 바로 이 슐츠 작품의 특징입니다. 얼마 전에 LA에 있는 스프루스 마거스 갤러리에서 살보와 둘이 2인전을 열기도 했었는데 이번 신세계 갤러리 전시에서는 헨리 알프탄까지 3명의 작가로 전시가 구성됩니다. 헨리 알프탄은 40대 작가인데 최소한의 형상, 절제된 구도를 가지고 뭔가 영화의 한 장면을 이렇게 탁 포착한 듯한 독특한 화면 구성이 특징인 작가입니다. 대체로 이 작가들이 스프루스 마거스나 글래드스톤 같은 해외 대형 갤러리의 전속 작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자리에서 모아서 본다는 거는 신세계 갤러리의 기획력이 아니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 공간이 좋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 3명의 거장 회화 작가들이 보여주는 하모니를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프리즈 기간에 임팩트 있는 전시 없어서 안타까운 분들 아쉬운 임팩트 여기서 다 느껴보면 될 거고요. 청담 라인의 또 다른 이름은 명품 골목이 아닐까 합니다. 전시도 명품이고 공간도 명품이고 그리고 헤르조그 앤 드멜롱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건축가가 디자인한 미술관 송은에서는 파노라마라는 이름으로 한국 작가 그룹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8월 22일에 개막했고요. 10월 16일까지 열리는 전시 권병준, 김민혜, 박민아, 이끼바이 꾸르르, 이주요 최고 다 좋아하는 작가들이네. 8월 22일에 개막해서 10월 16일까지 열리는 전시입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오는 이 시즌에는 좀 더 전략적으로 한국의 주요한 작가들을 소개하는 그룹전이 열리곤 합니다. 송은에서 파노라마라는 전시로 한국의 작가들을 모아서 보여준다면 명품 하면 생각나는 명품 중에 명품 에르메스도 우리 한국의 작가들을 또 모아서 선보입니다. 에르메스는 일찍이 에르메스 미술상이라는 한국말로 미술상이라는 이 상을 제정을 해서 전략적으로 한국 작가들을 꾸준히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20년도 넘게. 그래서 에르메스가 이번에 기획한 그룹전도 5팀의 한국 작가들을 선보이는 두 번째 삶, 변화하는 삶에 대한 단상이라는 전시입니다. 7월 25일에 시작했고요. 10월 5일까지 이어집니다. 김보경, 박민하, 백현진, 이효나, 그리고 한앤모나 이렇게 5팀인데 이 에르메스가 해외 방문객들이 많을 때를 겨냥해서 한국 미술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잔잔하지만 깊이 있고 에르메스 아틀리에에서 하는 전시를 보면은 이게 진짜 명품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꾸안꾸의 힘, 깊이 있고 강렬한 자극적이지 않지만 아주 깊은 여운을 남기는 작품들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도산공원 앞이 또 전시장 밀집 지역입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가 있으면은 그 맞은편에 호림박물관이 있죠. 거대한 가야토기 형상의 호림박물관이 있고 그 건물 지하에 화이트 큐브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 옆 건물에 페로탄 갤러리가 있습니다. 요번 시즌에는 화이트 큐브 전시 엄청 힘줬습니다. 상반기에 우리가 뮤지엄 산에서 열리는 영국 출신 조각가 안토니 곰리의 전시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 곰리의 서울 개인전이 2곳에서 열립니다. 하나가 바로 이 신사동 화이트 큐브 갤러리이고요. 또 하나는 한남동 타데우스 로팍입니다. 제가 그 한남 라인에서 왜 타데우스 로팍을 얘기 안 했겠어. 여기서 하려고 아껴놨는데 양쪽에서 열리는 전시 제목은 불가분적 관계. 안토니 곰리가 인기도 많지만 작품 세계도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갤러리가 손을 잡고 하나의 전속 작가를 이렇게 완전히 힘줘서 팍팍 밀어주는 곰리의 위상이 이 정도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 큐브랑 타데우스 로팍에서 전시하니까 영국 대사관까지 나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시를 앞두고 영국 대사관에서도 작가의 작품 만나고 왔습니다. 화이트 큐브에서는 곰리의 주요 조각 시리즈인 벙커 시리즈,
비머 시리즈 꽤 나왔고요. 밖에 설치해 둔 작품 몸틀기는 인도에서 그러니까 밖으로 돌아다니던 분들도 만날 수 있게끔 의도적으로 전시를 해 놨습니다. 외부 설치 작품을 이 화이트 큐브 갤러리 주변, 그러니까 도성공원 앞을 지날 때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타데우스 로팍에서는 9점의 작품과 함께 드로잉들이 이제 전시가 됩니다. 도산공원에서 조금 더 이제 청담동 쪽으로 더 들어가면 서울옥션과 K옥션이 있는데요. 서울옥션에서는 이번 프리즈 위크 동안에 백남준 전시를 엽니다. 백남준 작가의 여러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또 특별한 전시 서울옥션에서 경매와는 별도로 기획전 열고 있고요. 이 지역이 다 이제 청담 나이트의 영역인데 여기서 또 이번에 꼭 챙겨볼 화랑 이유진 갤러리로 가야 됩니다. 이유진 갤러리는 강소 화랑이죠. 작지만 아주 알차게 그리고 한국 작가들을 전속 작가로 발굴해서 세계 무대에 선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갤러리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프리즈 서울에도 참가했는데요. 이유진 갤러리에서는 외국계 화랑인 빌팽 갤러리와 손을 잡고 협력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한국의 강명희 작가 그리고 중국계 자오우키입니다. 자오우키는 그림값이 어마무시해요. 막 수백억 원 달하는 중국계 작가이고 강명희 작가는 이번에 올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가장 힘줘서 보여줬던 전시. 두 작가가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그들의 추상미술. 추상미술이 강명희 선생님 작품도 그랬지만 구체적으로 꽃을 그린 것도 아니지만 마치 꽃밭에 온 것만 같은 그런 색의 향연. 자오우키도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이 두 작가를 동시에 만나는 경험, 갤러리 빌팽의 팝업 전시가 이유진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강명희, 자오우키, 그리고 젊은 작가 마리드 빌팽 이렇게 세 작가가 참여하는 그룹전이 9월 3일부터 10월 1일까지 정말 기간도 딱 프리즈 위크에 맞춘 전시입니다. 청담동 한복판에 있는 이 이유진 갤러리는 원래 컬렉터의 집을 개조한 갤러리라서 이렇게 마치 집 안에서 작품을 보는 듯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재미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강남에서 청담동을 벗어나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번에 새롭게 개관한 곳이 있습니다. 아셀 아트 컴퍼니. 좀 독특한 컨셉입니다. 보통 우리가 갤러리면 갤러리, 컨설팅 회사면 컨설팅 회사. 근데 이거는 갤러리와 컨설팅 회사를 합쳤는데 어떤 개념이냐? 해외 갤러리들이 한국에 많이 진출해서 K컬처의 급부상과 함께 한국이 어느덧 전 세계의 문화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해외 갤러리들이 많이 한국으로 진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비단 프리즈 위크 동안에만이 아니라 한국에 어떤 기회가 있을까 엿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국에 별도의 갤러리 공간을 열자 하니 이제 그 렌트비나 운영 같은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걸 토탈 서비스로 도와주면서 공간도 제공하는 곳이 바로 이 아셀입니다. 이번에 개관을 마쳐가지고 새로운 공간이라서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거기 들어가 봤더니 전시들이 너무 좋아서 놀라게 됐던 그런 곳입니다. 9월 3일에 정식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기획전도 3개를 꾸렸는데요. 하나는 아프리칸 라이징인데 요즘 주목받는 게 여성미술가 그리고 제3세계 라틴계나 흑인계, 아시아계 제3세계 예술가들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 이 아프리카 미술에 집중한 세계적인 컬렉터가 이 세르주 티로시라는 사람인데요. 이 컬렉터가 소장한 아프리카 현대미술의 대표작들을 국내 최초로 소개합니다. 아프리카의 음악적 특징이 왜 레게 음악이 우리를 들썩이게 만드는 것처럼 이 시각 예술도 아프리카 특유의 이 강렬함 그리고 사회적 메시지까지 다 혼합한 작품들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로이 아딘이라는 작가인데요. 이스라엘 출신의 젊은 미디어 아티스트입니다. 난 포스터 보고 너무 놀랐네. 꽃인 듯한데 꽃의 모습을 한 사람의 형상 혹은 사람이 꽃으로 변화하는 듯한 이 신비로운 경험. 미디어 아티스트가 AI를 통해서 탐구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만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남 라인, 강남 라인 다 살펴봤는데 이번 시즌에 어쩌면 잠실 라인이 복병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롯데 시그니엘에서는 글로벌 경매회사 소더비가 기획한 헨리 무어, 조각가 헨리 무어의 미니어처 조각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미위님들 초청 드리기도 했는데요. 헨리 무어의 그 거대한 작품이 아닌 정말 손에 쏙 들어올 수 있는 미니어처 조각을 확보할 수도 있고 감상할 수 있는 정말 드문 기회입니다. 그리고
잠실 롯데월드 롯데뮤지엄에서는 옥승철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젠지 아트피플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근본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실제는 무엇인지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을 심각하게 하지만 예쁘고 재미있는 인물화로 보여주는 작가 옥승철의 전시 잠실 롯데뮤지엄에서 열리고 있으니까 잠실 라인도 하나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작정하고 서울 밖으로 나가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저한테 이번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에 갈 때마다 내가 이런 미술관은 갔고 요런 갤러리들은 다 가봤는데 미미상인 혹시 다른 데는 더 뭐가 없을까?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했던 조언 똑같이 미미님들께 드릴게요. 꼭 가야 될 거 호암미술관이 열고 있는 루이스 부르주아의 개인전. 이런 전시 다시 없습니다. 나는 루이스 부르주아 전시 보고 나서 한 이틀 동안 그 잔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네. 트라우마나 충격이나 고통이나 불안이나 우리가 사실 옥죄고 있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예술로 승화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술로 치유하고 힘을 얻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루이스 부르주아에게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호암미술관은 가을에 더욱 아름답습니다. 지금 한참 그 푸르름이 남아있는 가운데 바람이 너무 좋은 시즌이라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용인 쪽으로 틀었으면은 용인의 호암미술관 찍고 백남준아트센터 찍고 오는 걸 일단 추천드리고요. 방향을 저쪽으로 바꿔서 인천 쪽으로 간다면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는 화려함이 돋보이는 작가 조엘 메슬러의 국내 첫 대형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조금 먼 듯하지만 파라다이스 시티에 가면 워낙에 그 리조트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이 3,000점 가까이 되거든요. 조엘 메슬러의 작품 집중해서 보고 또 그 이외 여러 곳에 있는 호텔의 소장품들까지 볼 수 있는 재미를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 쪽으로 가면은 까먹지 마십시오. 원주 뮤지엄 산에서 안토니 곰리 개인전이 열리고 있으니까 강남의 화이트 큐브 갤러리와 한남동 타데우스 로팍에서의 그 감동을 원주 뮤지엄 산에로까지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남쪽으로 조금만 가신다면은 대전 헤레디움에서는 프랑스의 거장 로랑 그라소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 전체가 예술로 달아오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프리즈 서울, 키아프 서울 정말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의 행사가 강렬하지만 짧아서 아쉽다면 그 마음 고스란히 담아서 이 미술관 갤러리 전시장으로 이어가시면은 정말 확실한 아트피플, 진정한 미미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